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봐볼 건데요. 제가 저번에 시장을 한번 보고 섹터별로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한번 봤었죠. 그리고 나서 드린 말씀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이야기를 조금 하겠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 이야기도 하고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그래도 큰형님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의겠죠. 삼성전자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시장이 지금 네, 여전히 확 돌렸다는 느낌은, 반등을 주는 느낌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조금 크게 보실까요? 이렇게 완벽히 고점 구간이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좀 박스권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조금 얘는 내려와 있죠.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덜 되는 모습인데 여전히 좀 하방 가격대에서 최근 좀 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대거 주식을 팔고 나서 현금 비중이 65%입니다. 종목 비중이 35%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어제 조금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55%가 조금 넘고요. 종목 비중이 45%가 조금 안 됩니다. 왜 채웠냐? 완벽하게 돌린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왜 채웠냐? 저번 주 금요일 날 미 노동부에서 4월 PPI가 나왔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전월 대비 0.6% 상승한 수치예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6.2%, 6.3% 엄청 많이 올랐죠. 뭐 코로나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 감안을 하면 이게 2010년에 11월 자료 집계가 시작이 된 이후 완벽하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에 빠졌던 이슈가 분명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물가 지수가 아예 사상 최대치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왔는데 시장이 안 빠져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시장이 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 위협이 될 만한 이슈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쪽이 화두인데 물가 상승 지수가 저렇게 나와도 시장이 조금 내성을 갖는구나. 그럼 더 이상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러한 이슈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쫄아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조금 종목별로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또 하나둘씩 나와서 그런 녀석들은 캐치를 해서 좀 담아뒀습니다. 그런데 정상 거래 가까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상 비중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소심한 구간에서, 완전 쫄보탱이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조금 한 걸음 걸어 나갔다. 그래서 시장이 뭐 더 내릴지 반등을 시작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오늘 새벽 시장도 좋진 않아요. 저기 테슬라 사장님이 또 한 소리 하셨죠, 트위터에다가. 그 전기차 사장님은 말을 굉장히 안 아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코인도 이쪽 보시면 뭐 암호화폐도 지금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전부 파란 세상이에요. 스머프 천국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시장도 덩달아서 조금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완벽히 돌리진 않았다. 근데 조금 낌새가 보이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금리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이슈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걸로 보인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제 미약한 의견 좀 참고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어때? 장 빠지는데? 제가 저번에 근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내렸어요.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맞출 수는 없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은 삼성전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신 근황, 제가 보고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왜 그래요? 이게 8만원 선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8만원까지 깨버렸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조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좀 새우등이 터지고 있죠. 일단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요게 만약에 미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중국과 매출을 못 가져오죠. 중국을 선택하게 되면 아마 미국 쪽에서 뭐 팹리스 발주부터 좀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한쪽을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중국을 선택하면 오스틴 팹이 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뭐 미국을 선택을 하면 뭐 시안 쪽의 공장이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 좀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좀 이상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미국 손을 잡으면 괜찮겠지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야 이제는 미국 손을 잡아도 좀 늦지 않았을까? 좀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뭐 지금이라도 손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정부가 좀 갈피를 여전히 못 잡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심각하게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에 나와서 웨이퍼 들고 이랬죠. 봐라, 이제 시작한다. 반도체 요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국적으로 싹 끌어오는 그런 편가르기 모양새를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패권 다툼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아 포럼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뭐 구동존이 이런 이야기를 써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싸우지 말자. 보호무역주의도 하지 말고 그냥 왜 그래 좋게 좋게 하자. 우리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야. 대충 이런 내용인데 줄을 확실히 설 때는 서야 되는데 그것부터 이제 방향이 잘못된 게 첫 단추였죠.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원래 공장 하나 지을 때 13조 5천억 정도 TSMC가 투자할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6개로 늘어나면서 3년 동안 거의 113조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조 5천억에서 113조 투자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TSMC도 거의 지금 뭐 영혼의 한타를 하는 거죠. 거의 그래서 9배, 10배 정도 투자 금액이 확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는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난 거죠. 미국이랑 대만이랑 손을 잡았다. 밀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대만은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다들 아실 거예요. 팹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TSMC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만 쪽의 점유율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 맞는 애들끼리 잘 뭉친 거예요. 둘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거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의 최강이랑 이쪽의 최강이랑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삼전이 낄 자리가 있을까? 낄 자리가 있을까? 요 생각들이 드는데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대만 TSMC가 쇼크다, 실적 쇼크다. 어닝 쇼크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한번 휘청했었죠. 반도체 비관론도 나왔고 대만 증시도 낙폭량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닝 쇼크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저게 중국발 매출이 어그러져서 그런 게 아닐까. 야 호신아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 TSMC가 미국 손을 확 잡았다며.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우리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도 싫어 너네 거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쳐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예상치가 나왔었던 게 사상 최대치다. 중국을 버려도 미국이 완벽하게 일감들을 다 몰아줘서 TSMC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거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삼성전자한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TSMC가 중국 매출을 버리고 미국 매출을 했었을 때 완벽하게 다 생산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TSMC가 아직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미국 쪽에서 팹리스 발주한 거를 더 많이 수주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있다 보니까 야 정말 이쯤 오면은 삼전이 낄 자리가 있을까? TSMC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손을 잡아도 좀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감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희 직원 중에 과장님께서 뉴스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저한테 이사님 이거 엄청 좋은 뉴스 아니에요? 삼성전자한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소식을 가져온 걸 딱 봤더니 삼성전자가 최근에 회로폭을 직접적으로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마이크론에 좀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옛날부터 신사협정이 있었어요. 2015년대까지는 20나노 시대였거든요. 근데 나노가 이제 적어질수록 기술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엄청 좋은 거니까. 근데 2016년대부터 10나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뭐 20나노에서 19나노, 18나노, 17나노 요렇게 내려갈수록 1나노 그 간격을 좁히는데 거의 2,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끼리 암묵적으로 협정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20나노 때는 뭐 21나노, 20나노 요렇게 마케팅하고 서로 잘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1나노 좁히는데도 너무 힘들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거 1나노 차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회로폭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공개를 하지 말고 명칭을 따로 정해서 야, 좀 아사모사하게 가자.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좀 그렇게 가자. 그럼 우리가 서로서로 마케팅비도 안 쓰고 좀 기술 압박도 덜 받고 그럼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뭐 X, 2세대가 Y, 3세대가 G, 4세대가 A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사람들은 이게 뭐 몇 세대인지만 아는 거지 정확히 몇 나노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언론 플레이를 좀 했죠. 우리가 4세대, 그러니까 A 시리즈 이제 나노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세계 최초다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3세대는 그러니까 G 라인은 15나노야. 그리고 4세대는 14나노야.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발칵 뒤집힐 내용이거든요. 그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내려왔었던 신사협정을 깨는 그런 이야기고, 삼성전자 입장도 이해가 가요. 마이크론이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응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요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도 기술력만큼은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력만큼은 삼성전자가 그냥 세계 최고라는 거는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마이크론이고 뭐고 그냥 나노 공정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그냥 아예 탑이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밑에 애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차피 우리가 짱인데 뭐 딱히 이렇게 노이즈를 해도 휩싸이지 않는 그런 뭔가 여유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 이후로 제가 보는 삼성전자가 아, 저 친구들 조금 여유가 없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이슈도 있어서 이렇게 좋은 뉴스조차 이제 좀 안 좋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네, 환경이 조금 삼성전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요거는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신사협정을 깬 그런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사들은 조금 쟤네 갑자기 왜 저래? 라고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그거는 잘난 애가 잘난 척을 하니까 당연히 싫겠지. 그래서 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 연장선상으로 굉장히 또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내 시각이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가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